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1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너무나 힘든 시장이었죠. 오늘 증시가 또 급락을 했고, 이미 예고됐죠. 이제 주말에 워낙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한 데다가 우리 쉬는 날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달아서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증시가 폭락을 했고, 코스닥이 특히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따가 좀 시황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 좀 간단하게 기업들 이렇게 보고서 설명 좀 해드리고, 이따가 시황에서 또 구체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LG전자 있고요, 2차전지 있고, 그 다음에 조선 쪽 일부 있고, IT 부품 있고, 그리고 반도체 얘기가 오늘 많아요. 미국과 중국이 좀, 그러니까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했잖아요. 그 내용이 좀 일부 있고요. 디스플레이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시황 얘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기업은 오늘 아이센스, 포스코홀딩스가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읽어보니까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DLENC까지 좀 빠르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LG전자는 지난주에 실적이 되게 안 좋았죠. 그렇지만 오늘은 주가가 빠지긴 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가전이나 TV는 안 될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생각보다 훨씬 안 좋았고요. 재고도 많이 늘어났고, 다만 자동차 이게 앞으로 핵심이죠. 부품 사업. 이게 이제 신성장 동력인데 이 사업마저 안 됐으면 더 안 좋았겠지만 이 사업은 순항하고 있고요. 매출도 32% 증가했고, 이익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900억까지 영업이익 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물론 구체적인 확정 실적은 이번 달 말에 발표하니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인포테인먼트, 헤드램프, 그 다음에 모터, 자동차. 인포테인먼트는 벤츠 EQS라는 그 자동차, 전기차에 들어가는데, 그게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차에 타면요, 디스플레이가 3개가 있어요. 3개고 그게 인포테인먼트로 되어 있는데, 운전석, 조수석,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센터핏이야. 3개가 들어가고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커지겠죠. 여기서는 이 자동차 부품 사업 영업이익을 1,100억까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싼 건 맞는데 너무나 지금 쉽진 않죠. 지금 IT도 안 좋고 재고 증가하고 소비 감소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되,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잖아요. 반의 반토막 20만 원에서. 지금은 많이 좀 하락한 상태니까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가격은 싸고 TV나 이런 가전만 좀 살아나면, 왜냐하면 자동차가 핵심이니까 주가는 나중에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이거 읽어보니까 고성장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성장을 많이 해서 전년 대비 110% 성장했고, 근데 23년에는 40%로 줄어요. 그 이유는 중국이 너무 성장해서, 중국이 내년도에도 이렇게 성장이 좀 어렵죠. 이미 600만 대를 팔아버렸습니다. 중국은. 그리고 미국은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좀 성장에 시간이 걸리고, 유럽은 전기요금 때문에. 그리고 이미 글로벌 전기차는 10% 침투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랄만한 이제 성장을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하는데 지역별 제품별로 다를 수밖에 없고, 미국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미국은 이 보조금을 너무 까다롭게 주니까 성장 속도는 좀 느릴 수 있다는 거. 내년에 키워드,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인데, 내년에는 미국의 IRA 시행, 글로벌 최대 조인트 벤처죠. 얼티움슬, GM과 LG가 합작하는 공장이에요. 이게 드디어 가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급제가 드디어 내년부터 시장이 열린대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 실리콘 극재 하는 회사가 이제 대주전자 재료나 SKC 이런 기업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건 LG엔솔, 포스코케미칼. 또 이쪽에 장비 납품하는 기업들은 좋겠죠.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선별을 해야 된다. 무턱대고 아무거나 2차 전지가 가긴 어렵다. 그 여기는 이제 김현수 연구원님의 LNF 에코프로 BM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하락을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양극재나 소재 기업들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간 조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메리츠에서 오늘 조선업종 보고서 나왔는데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후판 가격도 떨어졌고 신조선가도 여전히 높고, 그리고 현금이 좀 필요한데, 왜냐면 계속 건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은 좀 확보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1.8조, 뭐 삼성도 1.3조, 대우도 1.3조. 그리고 대우는 2조 원 정도를 이제 유증으로 확보하는 거죠. 하나그룹에 매각이 되면서. 예. 그리고 현대미포조선은 그 현금이 워낙 많아요. 예. 이 운전 자본, 그러니까 뭐 배를 짓고 이런 데 필요한 이런 자본들에 비해서 많아서 유동성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탱커가 좀 중요하다. 원유 운반선. LNG나 컨테이너선 너무 발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정체되겠지만, 그래서 현대미포가 많이 간 거죠. 그쪽에 강자가 현대미포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만약에 뭐 탱커선이나 이런 걸 많이 싹쓸이 해도 모두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 도크가 차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도 어느 정도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컨테이너선은 이제 너무나 많이 발주가 됐고, 벌크선은 발주가 그렇게 많이 안 된 편이긴 한데, 아무튼 그 컨테이너선과 LNG선은 발주가 많이 됐기 때문에 모멘텀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대중공업 적정 주가 16만 원 제시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 현대미포도 일단 이렇게 제시를 했고, 현대미포는 이제 12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살짝 올렸습니다. 다만 조선주가 올해 너무 좋았죠. 그 수주가. 그래서 이 좋은 수주가 계속 이어지긴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슬로우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내년의 핵심 포인트는 친환경 선박입니다. 친환경 규제가 본격화되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 조선기업들이, 조선 업체들이 얼마나 또 수주를 많이 따낼지 봐야 될 것 같고, 기자재 업체도 계속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잘 될 수 있을지, 그 내년부터 그 선박 운영할 때도 탄소 배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럼 배를 바꿔야 되겠죠. 그게 실제로 이제 나오는지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한증권에서 박형호 연구원님의 IT 부품, 한마디로 뭐 스마트폰 부품 이쪽 나타낸 건데, 재고가 많대요. 원래 재고가 많은 업종이 아닌데도 워낙 재고가 많다고 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꼬여버렸죠. 너무나 수요는 늘어났고 공급은 줄었다가 지금 최근에 반대가 됐죠. 공급은 느는데 수요가 주니까. 또 수요가 너무 급하게 주니까요. 그래서 막 오더 컷, 주문 취소가 계속 나와요. 근데 올해 3분기까지 주문 취소가 제일 많았던 건 TV랑 모바일이라고 하고요. 일부 기판이나 폴더본 관련 기업들은 아직은 재고가 좀 적정하게 있다. 예. 그러니까 재고가 너무 많았던 거죠. TV와 모바일은 좀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네 가지로 좀 이슈를 잡았는데, 삼성전자 스마트폰, 일단 삼성전자 그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재고 조정 강도는 약해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산량은 5월이 저점이라고 합니다. 6월부터 원래 반등이 예상되는데 7월에 또 한 번 주문 취소 들어갔어요. 유통 채널에 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상 못했던 거죠, 이거는. 그래서 4분기도 낙관하기 좀 어렵고, 근데 어쨌든 방향성 면에선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 폴더블은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폴더블도 좀 실망스러운 게 예상보다는 좀 안 좋아요. 15에서 20% 아마 부품 주문을 감소한 것 같아요. 기존의 예상보다. 그래서 갤럭시에서 큰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방향성은 이미 그런 최악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애플 아이폰 관련주는, 아이폰도 그렇게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영향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근데 관련 업체들 실적은 좋대요. LG노텍도 좋고, 예.
카메라가 이제 고화소, 단가도 올라가면서 그래서 2년 이상의 가격 상승 모멘텀 확보했고 보다 매력적인 건 BH인 것 같더라고요. BH는 경쟁사들이 좀 있어요. FPCB 이 회사들이 제대로 못 만들고 있나 봐요. 이렇게 경쟁사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고 그 아이폰의 최고 사양 모델 있죠. 그래서 사실상 거의 독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쟁사 두 회사가 이미 서플라인 체인에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지금 워낙 지금 BH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기판은 뭐 주문 감소 이런 것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환율 효과라든가 또 워낙 그 전에 추정을 보수적으로 해놔서 그게 실적은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나쁘진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지난 3년간 기판이 호황을 보였던 거는 판매량보다도 기술 혁신이래요. 업그레이드. IT 기기 성능이 좋아지면 기판도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플립칩 BGA 같은 거, FC BGA가 증설도 많이 이루어졌고 이런 것들이 서버 자동차로 들어가니까 기판 쪽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요. 중국 스마트폰이 사실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안 좋죠. 뭐 중국 봉쇄령 여전하고 근데 중국도 최악은 진화는 가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이 강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아직은 부담이다. 그래서 중국은 언젠간 스마트폰 판매량이 반등하겠죠. 그 시점에서 우리나라 업체들도 동반해서 좋은 모멘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IT 부품주를 볼 때 신규 아이템이 있는지, 고객사가 새로운 게 있는지, 점유율을 높이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점유율 상승과 신제품 공급은 그 LG에노텍과 BH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판의 업그레이드로 고객군이 다양화되는 거, 신규 고객사 이거는 기판 쪽, 심텍, 이수페타시스, TLB를 좀 권유를 했고 특히 TLB 같은 경우 이제 DDR5 기대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제시를 해줬고요. 재고 자산이 이렇게 늘어요. 타겟, 미국의 유통업체, LG전자, BH는 재고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났고 뭐 조금 늘었죠. 삼성전기도 재고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재고 이슈가 큰 것 같고 LG에노텍이 예전보다 점유율이 올라가고 BH가 점유율이 엄청 올라갔어요. 거의 80%가 넘어요.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인데 6월에 좋았다가 7월에 꺾였거든요. 왜냐면 제로 코로나 계속 하니까 저게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역시 그 BH가 일단 가장 좀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읽어본 결과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기판은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 장기적으로 다만 스마트폰 쪽에서는 삼성에서 기대할 게 좀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기대할 건 중국입니다. 중국이 언제 살아나느냐. 요걸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데이터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진투자 이승우 연구원님이 그냥 명확합니다. 반도체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오르기 위해선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줄면 돼요. 근데 지금 수요가 증가할 수가 없죠. 그럼 뭐죠? 공급을 줄이면 돼요. 답은 정해졌어요. 그 얘기입니다. 마이크론이 감산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요즘에 오늘도 상대적으로 선전했던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서 감산의 시작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미국의 중국 반도체 기업 제재는 장기적으로 호재죠, 당연히. 중국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높아졌대요. 근데 중국이 이걸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죠. 근데 다만 한국 업체들 입장에선 중국의 공장을 이거 어떡할 거냐. 여기서 좀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이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국 쪽에 이거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럼 또 공장을 증설을 하겠죠. 아무튼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을 어떻게 대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NH의 도현의 연구원님은 호재다. 역시. 그러니까 16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 이상의 3D 낸드는 기술 수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중국 업체들은 이걸 만들기 위한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근데 이제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사안별로 개별 심사한대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정부 허가를 받게 되면 중국 내 장비 그러니까 삼성과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뭐 반도체를 만들 때 미국 장비를 사야 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 반도체 장비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게 왜 무서운 일이냐면 중국의 CXMT
그 다음에 YMTC는 각각 지금 D램과 3D 낸드를 시작했는데 품질이 좋다고 합니다. 저도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 꽤 괜찮나 봐요.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후에는. 그러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엄청난 악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못하게 어쨌든 그냥 막아버린 겁니다. SMIC는 7나노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삼성한테는 굉장히 호재예요. 이 메모리, 비메모리 다 큰 경쟁사가 생길 뻔했는데 미국이 그냥 막아준 거죠. 그래서 추가 규제로 중국 기업들은 생산은 좀 어려워질 것 같고, 왜냐하면 증착 식각 장비, 이게 증착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식각이 램 리서치, 이거 없으면 못 만듭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저게 엄청나게 중요한 장비죠. EUV는 꿈도 못 꾸고요. 그래서 삼성, 하이닉스, TSMC한테는 좀 호재다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건 디스플레이 쪽인데, 디스플레이는 LCD는 좀 끝나가는 것 같아요. 수요 둔화, 공급 제약, 재고 조정. 그러니까 LCD 쪽은 이미 재고 조정까지 어느 정도 됐고, 오히려 반대로 지금은 재고를 쌓으려고 한대요. 워낙 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패널, 그러니까 아주 적다는 건 아니지만 채널 TV 재고가 감소하다 보니까 일부 업체들, TV 만드는 업체들이 LCD 패널 구매를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패널가 하락이 멈춘 거예요. 그래서 패널 가격이 만약에 반등을 진짜 한다면 LX 세미콘이 가장 매력 있을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OLED는 어쨌든 이제 보릿고기입니다. 똑같아요. 중국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OLED도 잘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재고도 많이 남아있고. 핵심은 뭐죠? 이게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살아나야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좋아요. IT가. 근데 중국 스마트폰이 죽으니까. 그래서 좀 제발 제로 코로나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시진핑은 뭐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해요. 예. 아무튼 중국이 좀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중국이고 내후년에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 확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대요. 특히 아이패드에 OLED를 적용할 것 같고,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 아마 투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으로 호재죠. 예. 그래서 삼성,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좋은 뉴스고, 그 다음에 애플이 VR 기기, XR 기기 만들 때도 지금 소니 걸 쓰는데 아마 삼성하고 LG 디스플레이한테 요청을 했나 봐요. 좀 더 높은 고해상도 제품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우리나라 OLED 업체들한테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래서 탑픽은 항상 뭐 나오지만 덕산 네오룩스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호 김윤정 연구원님이 변동성 버티자. 지금 긴축 불안감 크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막 미국의 고용은 또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잘 나와도 문제고요. 미국의 물가도, 근원 물가는 올라갈 것 같고, 예, 긴축 불안감은 지속되고. 근데 다만 클리브랜드 연준에서 물가 예측을 하거든요. 그게 조금 10월부터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월에 나오는 물가는 11월에 발표되는데 그건 한번 기대해 봐야죠. 그래서 이번 10월 13일 날 발표되는 내일 모레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마지막 고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비만 좀 잘 넘겼으면 좋겠고, 아무튼 공급망 이슈, 뭐 수요 부진 이런 것들 여전히 뭐 경기에 안 좋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물가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차후의 요인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됐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지만 방향성 면에서는 좀 최악은 조금씩 지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너무 높아요. 거기다 경기 침체로 이익은 감소할 거고, 이게 아무튼 시장을 괴롭히지만 그래도 시장은 떠나지 말자. 왜냐하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리고 반도체가 지금 아까 설명드렸지만 분위기가 나쁘진 않아요. 예. 그리고 재고 증가율도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감산이 시작됐으니까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PBR이 0.9배 하회를 했는데 반도체가 조금씩 살아난다는 건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동성 증가율이 반도체 수익률과 직결되는데 이건 아직은 아니죠.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춰야 되겠죠. 그게 가시화 된다면, 그러니까 물가 꺾이면 돼요. 그러면 뭐 반도체도 같이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려의 정점까지 하락한 밸류에이션, 반도체가 중심을 지금 잡아주고 있고, 그렇다면 10월을 정점으로 해서 변동성 안정화되고 지수도 조금씩은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근데 반도체가 여기 보시면 조금씩 살아나고, 이게 반도체 지수거든요.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은 진한색, 그냥 똑같이 갑니다 거의. 그리고 미국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가 뭐냐면 최종 금리 수준이에요. 목표로 하는 마지막. 이게 올라가면 증시가 안 좋아집니다. 반도체 PBR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미국 연준의 최종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또 떨어집니다 여기서. 예, 근데 이게 꺾이면 반도체도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중요한데 그게 아직은 막연히 그러니까 확실히 보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시간은 걸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반도체가 근데 살아나잖아요 조금씩은. 그게 좀 버팀목이 그럴 것 같습니다. 아이센스는 그 혈당 측정기 아시죠? 이게 당뇨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매일 혈당을 측정해야 되죠. 근데 그걸 만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터기와 스트립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트립은 이제 계속 갈아 껴야 되겠죠. 자기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브랜드도 있고 대신 만들어주는 ODM도 하고 있고요. 현장 진단 검사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가 혈당 측정기 비중이 훨씬 크고요. 110개국에 수출하고 비중도 고른데 미국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점유율 1위입니다. 예. 그렇지만 자가 혈당 측정기 시장은 워낙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높은 PER을 못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럼에도 아이센스는 그런 혹독한 시장에서도 연평균 12% 성장을 했대요. 좋은 기업이죠. 그리고 글로벌 점유율도 2.2%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주가의 핵심은 뭐냐면 연속 혈당. 일반적으로 자가 혈당 측정기는 자기가 직접 이 스트립을 꽂아가지고 해서 굉장히 불편해요. 번거롭고. 예. 근데 연속 혈당 측정이 뭐냐면요, 패치형이에요. 몸에다 그 붙이기만 하면 돼요. 몸에 붙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예. 뭐 체열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요거를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시험 중입니다. 예. 그래서 원래 초기에는 2020년에 출시할 걸로 봤는데 막 임상이 지연돼 가지고 늦어졌고, 임상은 한국에선 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신청은 했는데 아마 내년에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통과된 건 아니에요.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요 시장은 에벗, 덱스컴, 메드트로닉 이 세 개 회사가 가점인데 이거를 이길 수 있겠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검증도 해야 되겠죠. 다만 가성비가 좋죠, 아이센스가. 그래서 그런 좀 얘기들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경쟁사 제품은 하루에 2,000원 정도 수준을 내야 되는데 아이센스는 1,500원 수준 정도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아이센스가 목표로 하는 매출액을 달성하려면 6만 명의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만 명의 고객을 확보할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된다고 해서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요. 일단 돼야 돼요. CGM 연속 혈당 측정기가 일단 빨리 임상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래야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거고,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될 가능성은 높다고는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가 허가되고 나서 시장을 뚫어야 돼요. 저 막강한 경쟁자들. 그게 두 번째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이야 좀 기대를 해보시면 보유하셔도 되겠지만 신규 접근은 좀 지켜보세요. 왜냐면 이제 얼마 남진 않았는데 뭐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안 된다면 또 리스크가 커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아이센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좋은 기업이지만 이렇게 보고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일단 이번에 IR을 했나봐요. 근데 미팅에서 10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이제 신사업 투자, 주조 환원 정책 같은 자본 배분 어떻게 할 거냐, 돈 있는데 어디다 쓸 거야, 이거랑 철강 시황, 그리고 포항 공장 어떻게 됐냐. 근데 많은 미국의 투자들이 어디에 집중했냐면 기업 가치 제고, 요거 신사업과 주주 환원, 여기에 관심을 많이 보였대요. 예. 근데 그 핵심이 뭐죠? 리튬 원재료 확보했죠, 지금 2018년부터. 이게 지금 신의 한 수였어요. 미국의 IRA 법안 통과로 리튬이 얼마나 중요해졌습니까? 중국 외에서 생산하는 게. 이거를 지금 사업을 하죠. 예. 그래서 23년, 24년에 본격적으로 생산 들어가요. 이 가치가 굉장히 클 것 같고,
그리고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그런 사업을 해서 성장을 보여주니까 포스코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감이 있고, 다만 그 철강에서 리튬 사업으로 어떻게 이게 명확하게 예, 핵심 역량이 이전되고 그 다음에 비철강 사업 부분 투자가 성공적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부호. 그리고 이게 성공했을 때 포스코 케미칼이 갖고 가면 어떡할 거냐 이런 좀 우려가 있었대요. 근데 어쨌든 캐시카우는 철강이고 이거 번 돈으로 투자를 계속 할 거고, 리튬 사업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 지주회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투자 이제 그 ROIC 투하 자본 대비해서 얼마를 벌 거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익성 중심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냥 맨땅에 헤딩 안 한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전혀 없다고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로 넘길 가능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3년 단위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를 하기로 했거든요. 2020년에 내년 초에 주주환원책 나올 겁니다. 최근에 자사주 소각까지 진행도 했고, 그 중국의 그 철강 업황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은 있지만 어쨌든 철강 생산 조절 정책이 나타나고 있어서 중국의 공급이 예전만큼 늘진 않을 거래요. 그리고 중국이 좀 인프라 투자한다면 또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포항 공장 침수 사고는 어차피 이제 발생한 일이라 실적에는 악영향을 줬지만 투자자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방지할 거냐. 그래서 보험도 들고 지하 전기 설비를 옥상으로 올리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 삼성증권의 뷰는 뭐냐면 어쨌든 싸다. 너무나 싼 상황이고 공급 과잉도 철강도 줄 거고, 예, 침수 사고는 분명히 뭐 안 좋은 이슈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고, 또 리튬 사업도 순항하지 않을까, 언젠간 반영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가가 워낙 저평가됐고요, 배당도 많이 주고 하니까 여기 플러스 리튬 사업의 성장, 이게 아마 콜옵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워낙 주가 수준이 낮으니까요. 그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코까지 얘기를 했고, 이제 DLENC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당사에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네. 목표 주가 이제 55,000원 유지를 했고, 물론 이제 뭐 건설주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최근 주가도 너무 많이 빠졌고, 뭐 우리나라 건설 경기가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죠. 부동산 시장도 작년만 해도 뭐 너무 부동산도 좋았죠. 시장 자체가. 근데 금리, 그러니까 어떤 자산이든 뭐 금융 이 자산이 됐건 뭐 실물 자산이 됐건 간에 금리가 진짜 중요하고요. 이 금리는 중력이라서 모든 자산의 가치를 다 떨어뜨려 버려요. 너무 올라가면. 이게 천천히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영향을 주고, 뭐 주택 거래 아예 안 되고 분양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이런 이제 대형 건설사도 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해외 수주가 아주 잘 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번 3분기 실적도 좀 부진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거 이제 반영이 됐다는 거죠. 뭐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4분기부터는 좀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그리고 자회사 DL건설이 뭐 여전히 좀 분양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DL건설도 많이 빠졌지만,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그리고 주가 워낙 빠졌습니다. 경쟁사들보다도. 그래서 PER이 2.35배라는 게 참 믿겨지지 않고, PBR은 0.3배, 그러니까 거의 헐값에 거래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도 주가가 자꾸 부진한 건 미래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죠. 뭐 건설업종이 언제 좋아질 거냐, 금리 이렇게 오르는데 또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를 해소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기 위한 좀 시간이 약간은 좀 그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좀 하방을 다지면서 모멘텀이 좀 생겨야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도 적어드렸지만 금리가 좀 꺾여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채금리, 시중금리가
좀 꺾이면 당연히 뭐 네이버 카카오도 올라가겠지만 이런 금리 인상이 피해주죠. 건설주도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고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게 그 녹화 버튼을 이게 잠깐 멈춰놨는데 그 녹화 되는지도 모르고 혼자 얘기하고 있었네요. 자, 아무튼 오늘 시장은 그냥 정리해드리면 지수는 좀 버텨줬고 종합주가지수는 좀 선전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행이고 코스닥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게임주 한번 보시면 코스닥은 오늘 게임주부터 해가지고 뭐 엔터주, 컨텐츠주들이 폭락을 했어요. 거기에 뭐 무인화 관련주, 뭐 통신 장비도 빠질 이유가 없는데 폭락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메타버스, VR, AR. VR, AR도 오늘 이제 메타 플랫폼에서 새로운 제품이 공개되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아직은 길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애플 나오고 점점 나오겠지만 주가가 너무 빨리 반영하면 그만큼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은데 요즘에 안 그러죠. 뭐 좋은 뉴스 나오면 그냥 한 번에 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하시고 또 많이 빠졌을 때 기회를 포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잘 안 돼요. 주가들이.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인 것 같고 풍력주도 좀 오늘 안 좋았고 2차전지 장비도 오늘 많이 빠졌고요. 게임주도 오늘 초토화됐습니다. 그냥 굳이 이렇게 미뤄야 될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게임주도 나만 하질 않고 있고요. 웹툰 오늘 반도체 중국의 수출 규제 좀 들어가면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그 장비 수출하는 기업들도 오늘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LED 여행 쪽도 좀 오늘 안 좋았던 것 같고 여행주도 오늘 좀 되게 안 좋았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오늘부터 일본 여행은 자유화됐거든요. 근데도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음원 음반주도 오늘 엔터주들 중심으로 급락 나왔고 휴대폰 뭐 항공주 OLED도 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 대표주도 지금 현대모비스만 버텼고요. 그죠? 좀 현대모비스는 의외로 덜 빠진 이유가 나온 건 아닌데 현대모비스 혼자만 안 빠졌고 나머지는 급락했고요. 이유는 아시죠? 그 포드가 그 UBS라는 증권사에서 포드의 투자 의견을 낮췄고 내년에 차 안 팔릴 것 같다. 이익 급감할 거다. 이래서 포드 주가 폭락. 현대 기아도 이제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 우려가 작용하면서 지금 좋지만 앞으로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온갖 우려뿐이에요. 그래서 자동차가 참 잘 버텼는데 오늘은 좀 안타깝게도 완성차가 좀 급나가는 그런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나왔고요. 조선주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버티다가 오늘은 좀 안 됐던 것 같고 조선 뭐 이게 살아남은 기업이 없어요. 반도체 장비, 카지노, 뭐 폴더블폰 관련주도 파인엠텍이 사실은 이번에 분할을 했죠. 그래서 파인테크닉스는 LED, 파인엠텍이 폴더블폰 쪽이에요. 힌지 만드는 이게 알짜죠. 근데 그 생각보다 폴더블폰이 기대에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해버렸고 SKC는 그 일진머티리얼즈가 뭐 한국경제신문에 아마 단독 기사 한국경제였나요? 그 단독 보도로 LG엔솔이 SKC 거 안 쓰고 그 뭐죠 일진 거 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그거는 확인된 건 아니고 SKC에서 오늘 IR을 했어요. 오보로 좀 밝혀진 것 같고 왜냐면 LG가 물론 SKC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이거 거래선을 한 번에 바꾸긴 되게 어렵고요. 물론 SK랑 LG가 관계가 안 좋죠. 예전에 한번 SK랑 LG 화학이 한번 소송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서 뭐 SKC는 또 품질이 되게 좋은 편이죠. 또 증설 능력도 뛰어나고 근데 일진머티리얼즈는 주로 삼성에 납품을 하거든요. 삼성 물량 대기도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LG엔솔 물량을 주기가 쉽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뉴스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려감으로 그냥 또 폭락하고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게 해석도 안 되는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너무 흔들려요 시장이. 예, 기업들도 그냥 그런 루머에 휘청이고. 근데 그런 게 또 이제 사실 무근으로 밝혀지면 뭐 주가는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오늘 IR을 했으니까 SKC는 동박이 핵심인데 관건은 앞으로 실리콘 응급제도 하니까 예, 지금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빠진 이유는 LG가 SKC 동박을 안 쓸 거다라는 그런 한 언론 보도 때문에 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쪽도 오늘 뭐 일단 주요 배터리 기업들은 다 괜찮았습니다. LG 화학도 올라갔고요. 예, 철강주도 빠지고 뭐 아무튼 남아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단 수급 상황은 괜찮았어요. 외국인은 샀고 기관은 팔았습니다. 근데 기관은 좀 아쉽고 아무튼 연기금 지금 주식 비중이 낮아서 좀 집행하는 것 같고요. 외국인은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엄청 사고 있어요. 오늘도 전기전자를 2천억 넘게 그냥 집중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외국인들은 선택과 집중을 하는데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조금씩 담아가고 있어요. 지금 이 외국인들 보면 삼성전자도 사고 LG엔솔이 IT 쪽이거든요. 많이 샀죠. 그래서 이런 한국의 대표 기업들을 좀 지금 하이닉스도 매일 사요.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반도체를 사는 거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나마 좀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이 점은. 다만 코스닥은 오늘 많이 팔아서 좀 아쉬웠고 금융투자가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금융투자는 사실 저도 뭐 증권사 직원이지만 좀 답답하긴 합니다. 좀 금융투자만 안 팔면 좋을 텐데 너무 많이 파네요. 연기금은 아무튼 오늘은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동안 팔기만 하다가 그랬고 그리고 시총 상위 기업들은 아무튼 오늘 다 대부분 안 좋았고요. 예, 그나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덜 빠진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죠.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나마 조금 덜 빠졌고 이 와중에도 이렇게 보시면 일부 기업들은 좀 올라갔습니다. LG엔솔, BJF 리테일, 삼양식품, 뭐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 케미칼 뭐 이런 기업들은 버텼고 롯데제과도 좀 버텨줬고 그랬던 것 같고요. 반면에 오늘 뭐 하락 종목이 너무 많은데 뭐 아까 SKC도 폭락을 하고 뭐 안 좋으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듀산퓨어셀,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망가졌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매도, 오늘 기관하고 외국인들 매도가 이쪽에 집중된 것 같아요. SKC도 아까 그 이슈, 명신산업도 이것도 테슬라 관련주죠. 근데 오늘 또 던져버립니다. 예, 그냥 무섭네요. 그냥 이게 돌아가면서 폭락하고 코스맥스도 끝없는 매도고요. 뭔가 좀 앞으로 안 좋을 것 같다, 악재 나온다, 뉴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그냥 용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그룹도 잘 나가다가 오늘은 폭락했고, 예. 근데 언젠간 또 모멘텀이 생기면 오르긴 하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나 몇몇 LG엔솔 이런 걸로 수급이 집중된 가운데 나머지는 다 그냥 폭락하는 그런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어쨌든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다행이고 그 외에는 그냥 폭락을 하는 정말 무서운 장이 아니었나, 그냥 폭락장이었어요 사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너무나 힘든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만 아는 기업도 없었고 위안거리는 어쨌든 삼성전자가 조금 그나마 좀 버텨줬다는 거, 전자가 그 워낙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이제 반도체가 좀 살아난다는 거, 외국인이 산다는 거, 이런 부분은 희망적인데 이게 온기가 또 다른 업종으로도 번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투매가 좀 일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내일 모레 이제 13일 날 그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했고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결국엔 10월달 장세를 결정짓지 않을까. 이제 고용지표는 안 좋게 나왔고 그거는 뭐 이미 반영은 했고요. 내일 모레 있을 그 부분이 그리고 아마 증안펀드 아마 투입될 가능성은 좀 있어요. 그래서 증안펀드는
대통령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뭐 증시가 하락한다면 뭐 이제 투입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공매도를 금지해야 효과가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공매도 금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공매도 금지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좀 여야 의원들도 지금 한 목소리로 공매도 금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금융위에서는 아직 받아주질 않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공시 오늘 하나 나왔는데 그 많지는 않고요. 오늘 그 한양 ENG가 그 인프라 관련주죠. 그 반도체 공장 처음 지을 때 설비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인데, 이 회사도 굉장히 우량한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김범상 대외협력 사장이 좀 지분을 그러니까 13,000주 정도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뭐 궁금하신 분들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양ENG도 반도체 기업입니다. 소부장 기업이고 STI랑 좀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좀 장내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달해 드릴 건 다 해드렸고, 정말 뭐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오늘 또 특히 급락한 기업들 갖고 계신 분들은 더 마음이 아프실 거고 힘드실 것 같고, 그나마 이런 장에도 선전한 기업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나으실 텐데, 결론은 뭐냐면 뭐 오늘 급락한 건 정말 뭐 너무 좀 아픈 일이지만, 이런 기업들이 억울하게 빠진 것도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먼저 안정화되는 게 우선이고, 그러면 또 종목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겠죠.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시장과 무관하게 회사의 내부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업이 더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주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이게 잘 안 들어오죠. 안 보이곤 한데, 하지만 이 또한 뭐 어느 시점에서는 또 회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한 번에도 고비가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저도 지금부터 이제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말씀 못 드리는 점은 대단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물가 지수만 좀 잘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참 녹록치 않네요. 거기다 또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더 심화되고 걱정입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풀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뭔 좋은 뉴스가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반도체 좋은 뉴스가 좀 나온 거, 그거 말고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했고요. 또 오늘 고생들 하셨고, 내일 또 다른 또 정보들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도 수고자 하셨고, 내일 뵙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이번 연휴 기간 좀 쉬면서 책을 좀 거의 다 썼는데, 내년도에 대한 건데, 뭐 그래도 역시 제가 봤을 때는 그 자동차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완성차 뭐 이런 것도 물론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자동차용 부품 있잖아요. 그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런 부품들, 이런 것들을 공부를 싹 다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쪽 분야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사실 그런 걸 다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도 반도체입니다, 사실. 기승전참 반도체로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런 뭐 데이터들도 더 나오면 계속 뭐 보고서나 이런 거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